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천하다 박대현입니다. 오늘은 김승호 선생님, 박수경 선생님 모시고 교육 문제 읽고 점검하기 문익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 선생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실천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 박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익점 해주실 김승호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천교육교사 모임 정책을 맡고 있는 김승호입니다. 바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오늘 첫 번째, 이제 문익점 첫 번째 콘텐츠인데요. 사실, 아, 최근에 실천교육교사 모임이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도대체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고 그것들이 왜 이런 이런 이슈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이제 빵 텄어요. 두 분은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아직 못 네, 봤습니다, 박수. 저는. 네. 아직 안 봤습니다. 너무 네, 심장이 두 분 아플 다 것 안 같아서. 보셨군요. 저도 안 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지금 벌써 뭐 천만을 향해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연말이 되면 학교에서 영화 단체 관람들을 주로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몇몇 보수 단체들이 단체 관람을 좀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천교육교사 모임이 이거에 대한 어떤 논평을 냈었는데요. 이 논평에 대해서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 회장님이랑 아, 실천교육교사 모임 대변인 실장을 맡고 있는 전대원 선생님을 고발을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고발을 한 거고, 이 고발에는 어떠한 배경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봄 단체 관람 방해에 교사단체 교육권 학습권 침해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요 단체가 저희 이제 실천교육 교사 모임인 거거든요. 저희 한번 이 교육권 학습권 침해 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논의를 조금 이따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아, 네, 호국단에서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시킨 교장, 그다음에 직권남용죄로 실천교육 교사 모임 회장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일들이 지금 서울의 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요 서울의 봄과 관련돼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냐면요. 요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과정 수립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소란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작년 10월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기존 교육과정은 저희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타나면서 우파 단체, 그러니까 보수 단체에서는 이러한 교육 과정에 이제 성윤리를 좀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뭐 성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양성평등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각종 학부모 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좌파 혹은 진보 단체에서는 야, 이게 우리가 노동이라든가 생태 전환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넣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빠져나왔다. 그래서 이거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좌우 대립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여기 왼쪽 위에 사진 보시면 보이겠지만 이 교원대에서 일어났던 2022 개정 교육 과정 총론 공청회에서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위원장이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노동교육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삭제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이렇게 외쳐요. 이 공청회에서. 그랬더니 앞줄에 있던 보수단체 아마 보수단체인 것 같아요. 저도 이분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데 이분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사회자가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발언한 학생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공격당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에 이게 공격이 당하고
진짜 파행이 일어납니다. 무슨 멘트 할 때마다 막 서로 여기 오른쪽 사진 보이시죠? 피켓 들고 있고 여기 경찰들 보이시나요? 공청회 하는데 경찰들이 막 쫙 깔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가지고 외부에서 지금 엄청난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학교 밖에서는 굉장한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이 들어왔을 때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익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인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실제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인제 선의로 해석하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석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교육이라고 하면은 동성애가 조장되고 그러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진보 쪽인 사람들에서도 '이것들이 교육과정에 노동 생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은 교육 망한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에 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보수 단체를 운영하면서 후원을 받는 느낌인데 네. 교육 과정에 손대는 이분들은 당장의 이익이 없어 보인다는 말이죠. 네네. 그게 좀 차이가 있어 보여서 아 네.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일반적으로 무슨 뭐 태극기 집회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집회들에 보면은 뭐 후원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냐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없죠. 이 공청회에 동원된 사람들이 어 금전적 지원을 받는지에 관해서는 사실은 명확히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의로 해석해서 이것이 어떤 사명감이다. 중요한 교육 이슈에 대한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인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거대한 어떤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면 다음은 뭐가 있냐면요.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좀 겪어 보셨을 텐데요. 학교에 인제 성교육 도서, 성교육 교재라고 그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인제 문제를 막 삼기 시작했어요. 성교육 교재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도의회에서 혹은 시의회에서 이걸 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어떤 국회의원은 도서관에 박정희 문재인 도서 몇 개 있냐, 박원순, 손석희, 이승만, 세월호 이런 걸 막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결과에 따라서 학교가 뭐 좌편향 교육을 하고 있다. 혹은 우편향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을 자꾸 지금 외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뭐죠? 지금 서울의 봄 사태도 이런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한 편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것이 좌편향이다, 우편향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희가 뭐라고 시작했죠? 저희 아까 우리 논평 보면은 교육권과 학습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교육권과 학습권이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권리 그리고 학생들도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침해된다라는 어떤 논평을 낸 게 저희의 실천교사의 논평이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를 삼고 명예훼손을 건 건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학교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학교 수업 시간과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는 뭐 논의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31조의 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보장된답니다. 왜 보장된다가 포인트냐면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준다라는 건 너네를 규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켜준다는 얘기죠. 보장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주성을 보장한다 그러면 너네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줄게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성 마찬가지예요. 그럼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교육의 기본법에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률에 의해 보장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수업 시간에 교육은 수업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특정한 어떤 그런 아젠다 혹은 특정한 어떤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런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정치적인 소재들을 다뤄도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2020년에 나온 연구인데 아까 저희가 봤던 이 헌법 31조 요 내용, 요 사항의 내용을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연구가 지금 한국학대학원에 있는 박대원 교수님, 그다음에 김용 교수님, 그다음에 최상원 박사님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주요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건 교육이 뭐 정치적으로 뭘 가르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승만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박정희 정부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나라 건국 초기의 정부들에서 자꾸 학교 사람들을 동원하더라는 거예요. 예, 무슨 행사를 하면 동원해요. 예를 들면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논문에 실려 있는 동아일보 보도자료의 얘기인데 당시에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제주공항에 선거운동하려고 제주공항에 내리거든요. 그때 제주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 1000명을 동원해서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맞이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애들 줄을 쫙 세우고 막 뭐 훈련합니다. 우리 어릴 때 막 그런 경험들 아마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동원에서 교육을 보호해주겠다는 게 원래 정치적 중립성의 취지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육이 단순히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교육을 정치적인 어떤 외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게 헌법 31조 사항의 취지였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예. 이 63년에 이 논문 이게 생겨날 때 그래요. 여기 오른쪽 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 보시면 63년 이후에 정치적 중립성 개념이 어떤 과정을 거쳐 했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제정 당시에는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배제의 정신이었는데 이게 현재는 교원의 정치활동 배제로 변화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어떤 관점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유대한호국단의 논평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학부모의 교육권 틀 안에서 학교 교육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가 우선권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밖 교육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육의 우선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논평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논리적으로 어설픔이 있어요. 왜 어설픔이 있냐면 학교 밖 체험학습을 학교 밖 교육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 밖 교육이라는 거는 학교 이외의 시간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여야 할 텐데 체험학습을 학교 밖 교육이라고 표현해버리면서 약간 논리적으로 좀 엉성함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들의 주장이 학부모 교육권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논리는 사실 우리가 허투루 볼 논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가 교육의 정치적이나 파당적 간섭 방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학부모들의 간섭도 정치적인 간섭은 아닌 거잖아요. 학부모들의 간섭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이야기한 학부모의 교육권의 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여름에 쭉 이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처럼 이 학부모의 간섭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고요. 학부모의 어떤 교육적인 요청을 우리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학부모 개개인들의 어떤 민원을 우리가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죠. 그럼 그렇죠.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학부모들도 이러한 건의들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사실은 학부모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학부모 애들이 다 있는데 학부모 애들이 전혀 학부모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표성을 저는 많이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이런 민원 사항이 있을 때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은 학부모회에서 논의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논의 사항이냐, 건의 사항이냐. 그 건의 사항이라고 의결이 되면 학부모회가 공식적으로 학교에 건의를 하셔야죠. 예. 그러면 학교에서도 다시 회의를 거쳐야죠. 뭐 그게 지금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경기도랑 전남에는 교직원 회의가 조례로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직원회를 학교에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교직원 회의든지 뭐든지 간에 아무튼 학부모의 공식적인 민원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의 체계가 또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학부모 개개인들이 볼 때 서울의 봄을 애들이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그 표현한 방법이 어디로 가냐면 학교 외부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단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단체가 대신 학교에다가 압력을 가해봐. 그럼 학교는 막 그 학교 앞에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하니까 뭐 애들은 굉장히 뭐야 이게 되게 불안하고 막 무섭고 이런 상황들이 학교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여기 아까 교육기본법 5조 자주성도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장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랑 우리 충북으로 따지면 충북도청 혹은 충북교육청이 이걸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망 보시면 교직원이나 학생, 학부모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무슨 학교 앞에서 시위하거나 집회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자꾸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요 문제. 그리고 교육 과정을 다투면서 무슨 진짜 좌우 진영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교육이 자주적이고 전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이 점점 정치화되고 있고 그런 압력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의 정책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와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법이 잘 만들어져 있네요. 생각보다 법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저 제일 앞에 보면은 헌법이랑 교육법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게 상위 그게 절충된다 해야 되나? 갈등이 일어났을 땐 상위법이 그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여기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전체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보면은 서울의 봄을 같이 보는 게 헌법을 따르면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학교에서 결정해서 보는 게. 네네. 그런데 지금 저기 그 보수단체라 그러면 나도 고발당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보수단체는 단체에서 괜찮습니다. 극우단체가 고발당해요. 극우단체가. 극우단체라고 해가지고 아, 네. 그건 나중에 물어보고. 그럼 거기서도 이렇게 주장하겠죠. 아니, 그런데 학부모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그것도 일가견 논리는 있네요. 저들의 주장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사실은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에 좀 가깝죠. 그러니까 국가랑 지방교육청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먼저 커버를 쳐줘야 될 곳인데. 음, 알겠습니다. 네. 박수경 선생님 질문 없나요? 네, 저는 사실 이제 10년 차밖에 안 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사회 수업, 역사 수업을 하더라도 멈춰. 약간 이런 느낌으로는 저는 이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니까 좀 더 생각할 게 좀 더 많아지네요. 그냥 제가 질문을 하기보단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개념과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개념들 사이에 그 괴리감을 채우는데 조금 더 고민해보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 옆반에서 저기 독도 관련해서 강치 관련한 교육을 했다고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학부모님한테.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되게 독도 관련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선생님들한테는 민감한 문제인데 이번에 실천교사에서 성명 내고 고발당하고 이것 때문에 볼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호 선생님의 깔끔한 설명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제 사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좀, 지금 좀 전에 박수경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의미가 사실은 조금 이제 변화되어 있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되는 것들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사실 그런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교과가 제가 이제 중등 윤리교사인데, 고등학교 윤리교과는 진짜 폭탄 그 자체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면 폭탄 그 자체예요. 사회정의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생태 아까 생태 빠졌다고 난리 났는데 생태 교육도 윤리교과서에 있고 그다음에 성윤리도 있죠. 그다음에 종교윤리도 있습니다. 저는 종교윤리로 민원 받아봤어요. 수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폭탄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이스텔바흐 협약이라는 독일의 그 어떤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우리가 논쟁적인 내용을 토론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내고 뭐 하는 것도 단체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교사단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일 진짜로 이 서울의 봄을 가지고 어떤 방과 후에 혹은 저기 체험학습으로 영화를 보고 뭘 하고 했다면 이걸 활용해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모아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지도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내용들을 다루더라도 그것이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어떤 논쟁의 과정에서 이런 수업들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시급하다. 요거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승호 선생님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요? 어, 우선 실천교사로 제한 짓죠. 네네. 실천교사에서 이걸 가장 당장 시급하게 다뤄야 된다는 가장 끝에 있는 문제들. 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실천교육 교사 모임 선생님들이 사실 제일 관심이 많은 건 결국 어쨌거나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수업 케이스들이 좀 나눠져서 우리가 단순히 피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다루면 괜찮다라는 사례들을 자꾸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그게 서울의 봄이 아니더라도 서울의 봄을 보고 다른 거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학습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공유하고 그런 사례들이 뒷받침돼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된다면 좀 더 과감하게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은 우리가 요 이걸 정도는 논의하기, 말해도 된다. 네? 네, 요 정도는 말해도 된다. 근데 네네네. 여기는 지금 선 넘었어.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민원을 많이 받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선을 정리해 주는 게 실천교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교원단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성국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